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 보수와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MC 꿈나무 홍스. 네, 오랜만에 MC 꿈나무로 말씀드려보는데 여전히 버벅거리고 어리바리하고 있습니다. 네, 잘들 지내셨죠? 네. 1년 만인 것 같아요. 1년 만에.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이렇게 김효임 센터장님을 모시고 또 다시 이야기를 또 나눠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해주셔서 같이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이 좀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이야기도 간단하게 좀 나눴는데 맞아요. 다시 한번 진짜 새삼 이 디지털 성범죄 이걸 떠나가지고 다시 한번 이 성교육 그리고 성범죄, 성문화에 대해서 인식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저는 됐던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많이 배웠어요. 네, 우리 이제 제가 너무 많이 배웠어요. 네, 저도 이게 그리고 하나 또 충격인 거는 역시 이 성교육이라든지 성인식이 20년, 30년 전이나 지금하고 큰 차이가 물론 있겠죠. 근데 그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거가 또 한 번에 이게 충격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 어떠셨어요? 뭐 저희가 알던 그 성교육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현실 이런 게 대한 어떤 괴리감이 사실은 좀 많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도 그냥 정형화되어 있고 고착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지 못할 부분, 아직도 양지로 끌어내지 못한 어떤 성교육, 그다음에 성문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계점, 그다음에 부모의 역할 이런 게 아직도 숙제로 남은 것 같아요. 네. 센터장님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좀 이렇게 아직 다 못다한 말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았었거든요. 네, 말하시면서 또 이래 또 속에서 확 이렇게 올라오는 뭔가가 느껴졌는데 어떻게 욕 한번 하고 시작하셨네요. 평화주의자라고 들었는데 폭력 대화를 하려고 예전에는 폭력을 많이 예전에 이것도 커밍아웃인가요? 했었는데 그렇게 해봤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혼자 있을 때 조용히 폭력적인 모습이 나오고요. 어쨌든 뭐 저는 이제 시작인데 많이 배우셨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아니면 지금 성교육이 현재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바꾸려고 해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지 바꾸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맞습니다. 성교육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대학 강의 나가려면은 꼭 받아야 되거든요. 성교육. 그래서 어른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또 애들은 학교에서도 또 많이 이런 게 의무화 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그렇지 않은 걸 보니까 야 진짜 너무 할 일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도 보면 뭐 요즘 또 한참 또 핫 이슈가 또 교권 안에서의 어떤 성폭력, 성범죄 이런 문제들이 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되니까 교육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노출이 돼 있구나. 성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고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조차 감지를 못하고 인식을 못하고 있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누구를 믿고 우리 다음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맡겨야 될까? 사실 되게 고민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오픈을 하고 잘못된 거 잘못된 거 인정을 하지를 못하고 그냥 덮어두고 쉬쉬하는 어떤 교권의 문제? 이것도 참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지난 시간하고 오늘도 지금 시작부터 이렇게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의 이런 성교육이라든지 성인식들이 이게 앞으로 아니면 뭐 그 전에는 어땠는지 이런 인식에 대한 이런 성에 대한 이런 인식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지 요 주제를 가지고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변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그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고 학교 교육에서 뭐 받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문제가 거기 있다고 봅니다. 공교육에서만 이 성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만나는 이제 보호자분들이나 아동 청소년을 교육할 때 성은 저잖아요. 제가 성적 존재로 자라나서 제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의 저의
이 생애 주기, 발달 단계에 따라서 성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공기와 같다라고 저는 이제 논문 내려고요. 이름 쓰는 거 성별 말했잖아. 야. 성별. 네. 그게 아니니까. 네, 제가 쓸 거니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성은 공기와 같다 이런 주제로 한번 써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워들 하세요. 특히 아이들과 내가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하면 어른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기라는 거 지금도 마스크 쓰고 다니고 하시잖아요.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또 황사 이런 것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아마 각 가정마다 네.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공기는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뭔가 좀 안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니까 우리가 그걸 의식하고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한 예방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어요. 성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어떤 사건이 지금 엠번방 같은 사건도 이런 사건이 불거졌을 때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하고 뭔가 빨리 교육을 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공기와 같은 거라서 늘 나와 함께 있는 거고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쉽게는 생활지도 교육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아이가 엄마의 몸을 아빠의 몸을 만진다. 그럴 때 정말 짧은 순간이에요. 부모님이 야 잠깐만 엄마 여기 지금 만지면 기분 나쁜데 뭐 내가 나한테 허락받고 그럴래? 내가 오케이 하면 네가 만져줄래? 뭐 이런 식으로 허락, 동의를 구하는 거 그리고 보호자가 표현하고 근데 이게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나 귀엽다고 함부로 뽀뽀하지 마세요. 저 지금은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미안 알았어. 이렇게 수용하는 이 연습이 가정 안에서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최근 한 5년 이전만 해도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런 성폭력 맞아. 예방 교육을 예.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급박한 상황이고 위급한 상황에서 말도 제대로 못 나온 상황들이 있거든요. 하물며 어린 아이들에게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싫어요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아이들은.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게 하려면 가정에서부터 표현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고 그것을 수용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또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리면 아이가 이거 제가 교육할 때 이제 쓰는 이제 질문인데요. 아이가 오늘 같은 날씨에 뭐 엄마 아빠 저 더워요. 너무 힘들어요. 목말라 이러고 밖에서 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갑자기 퀴즈를 안드로메다로 지금 정신이 나지. 시쳐라! 씻어라. 네네. 김 대표님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샤워하고 들어와 더우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 그렇다고 우리 되게 잘못하는 거 아니겠죠? 너무 잘못해도 어쩔 수 없어요. 아직 자녀가 없어가지고.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친한 이 처조카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조카가 있고 중학교 1학년 올라간 남자 조카가 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나 그러면은 씻고 와라라고 목말라 막 이렇게. 난 얼른 찬물 마세, 찬물 마세 일 것 같아요. 찬물 마세. 그 대답이 아마 보편적이고 가장 네. 많이 하지 않을까 그쵸. 싶습니다. 네, 그 어떤 것도 틀린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히 이제 성인들은 어른들은 답을 갖고 있어요. 답정너라고 하죠. 맞아요. 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 먹어. 아니면 씻어. 네. 왜?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고 싶니? 정말 짧은 질문이거든요. 엄마 더워요. 아빠 더워요. 뭐 할머니 저 더워요. 뭐 목말라요 했을 때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러면 저 콜라 마실래요. 예를 들어 그래서 그럼 또 답이 있죠? 안 돼. 뭘 마셔. 네. 그런데 이제 뭐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미국이 이제 이 사태로 선진국에 우리가 네, 고민하고 있는데 미국의 부모들은 콜라 마실래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오케이 해요. 그럼 아이가 콜라를 마시고 방으로 들어갔다가 5분 있다 다시 나와서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존중받았잖아요. 선택해서 콜라를 마셨더니 갈증이 아직 안 가셔요. 그러면 나와서 또 물을 마신다는 겁니다.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맞아.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이 성에 대한 생활지도 교육은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만약에 옷을 홀라당
치마를 벗고 나왔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아이가 이제 막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직도 옷 벗고 샤워하고 나온다고. 그럴 때 어떠세요? 라고 했을 때 어머니는 어떠세요? 아버님은 어떠세요? 아, 저는 괜찮은데 뭐 누나가 막 소리 지른다고. 이럴 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성에.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것도 정답일 수 있고 옆에 사람들이 다 정답인데 그럴 때 누구야 누나가 되게 불편할 수 있겠다. 너의 벗은 몸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 라고 얘기 한마디 해주는 것과 그러거나 말거나 훌훌 뻗고 나왔을 때 그 가정의 문화가 그런 것이 허용되는 그렇죠. 문화가 있고 우리 풍욕하는 가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가정도 있어요. 그 문화 속에서 아이들은 자라는데 그게 옳고 나쁜 거는 없잖아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한마디 야 그런데 너가 그렇게 어디 밖에 나가서 그런 건 아니지? 라고 부모가 한마디 해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미디어를 볼 때도 벽키스를 뭐 우리 그 현빈 씨가 촥 했어요. 손예진 씨한테 예를 들면은 그러면 어머니들이 멋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근데 저거 너무 폭력적이지 않아?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갑자기 탁 벽에다 탁 밀어내고 저거 좀 그렇지 않아? 야 진짜 저거 현빈이니까 용서되지 나 같은 이런 좋겠다. 네네. 왜냐하면 멋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옆에서 그걸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가 안 되는 아이들은 저게 멋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나이가 어릴수록 모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둘이 사귀었네요 하면서 TV에 나오는 그런 이벤트 있잖아요. 막 불 끄고 케이크 막 갖다가 이런 이벤트를 그대로 학교 안에서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 미디어를 바라볼 때 또 대화 뭐 욕 같은 얘기들이 오고 갈 때 부모님이 야 그건 무슨 말이야? 비속어야? 은어야? 근데 엄마는 그런 말 쓰니까 아무리 줄임말은 좀 불편한데?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쓰는 게 누군가는 불편하구나 누군가는 피해를 입을 수가 있구나를 생각하게 하는 그 지점. 그게 가정에서의 교육부터 시작돼야 되고 좀 얘기가 길었는데요. 아니요. 저희 완전 집중해서 지금 듣고 있어요. 아주 필요한 필요한 얘기. 얘기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공교육 안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안에 학생도 있고요, 교사도 있고, 교직원들도 계시고요, 다양한 인원들이 구성원으로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아이들만 교육해서 이게 끝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2018년에 제가 지난 시간에 2015년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없는 편향된 왜곡된 성교육 표준안이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수정 작업이 좀 중단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는 좀 폐기했으면 좋겠고 물론 어렵게 만들었지만 폐기가 어렵다면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되지 않고 있는데 2018년에 유네스코 성교육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권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것이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서울시는 서울시형 이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는데 한국형은 아직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건 포괄한다면 뭔가 되게 많은 걸 다 담고 이 포괄 그 안에 성에 대한 주제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관계부터 시작해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폭력적이지 않은 것들 그리고 인권에 기반하고 그리고 성평등하고 이런 내용들이 1번부터 8번까지 주제별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공교육 안에서 이것이 체계적으로 정규 교과 과정 안에 들어간다면 저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을 학습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잘 체계적으로 생애 주기별로 발달 단계에 따라서 배우지 않을까 싶고 그 안에서 또 교원에 대한 연수 아까 이제 교권 교사들의 성의식 뭐 최근에는 속옷 빨아서 인증하고 거기에 선생님이 이상한 댓글을 달아서 또 국민청원에 올라가고 논란이 되기도 하고 파면을 해라 그 교사를 그리고 사실 2013년에는 일배를 인증하는 교사도 있었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어느 집단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성의식을 갖고 있을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굉장히 모범적이고 굉장히 일도 잘하고 우리 조직에서 인정받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성의식은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것을 같이 보시면 안 된다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 교원에 대한 연수 그리고 사실 어려워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성에 대한 교육 자료 개발하고 이러기가 시간이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같이 협업을 한다던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연수 시간을 좀 늘린다거나 뭐 그리고 또 교원을 양성하는 뭐 교대라던가 사범대라던가 이런 데에서 체계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라던가 젠더 기반 교육을 진행한다던가 이런 이제 그 체계가 잡혀야 되고 또 하나는 저도 이제 그 미디어의 강력한 영향이 우리 아이들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도 우리가 보그스와 TV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미디어를 생산해내는 이 제작자들, 뭐 작가분들도 계실 거고, 내 PD분들, 뭐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어떤 미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그 이제 한번 이 초등학생들의 이 미디어에 대한 의식을 한번 조사해봐라 해서 했는데 그 초등학생이 많이 보는 예능 프로가 아는 형님이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프로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꼭지를 가지고 초등학생들과 이제 그 실험을 한 영상이 있었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 예능 프로인데 한 사람의 거의 외모나 네, 그런 인신공격적 발언들을 하면서 그 유머를 이제 유발하고. 그 아는 형님 다 남자잖아. 네네네. 다 남자고 다 오는 게스트는 다 여자고. 네, 그러면서 근데 그걸 이제 초등학생들 보면서 하하호 하는데 거기에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이제 이 교육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서 이것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해야 될까?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이 미디어를 제작하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이런 분들의 교육도 반드시 되어야 되고 또 사실은 이제 그 얼마 전에 어떤 이제 미디어에서 그러니까 신문지상에서 20대 남성 그들은 누구인가 이런 이제 그 뭐 기획 보도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남자 청소년 그분들이 자라면서 청년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남자 청소년에 대한 젠더 의식에 대한 교육은 또 별도로 저는 좀 뭐 당분간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분들이 갖고 있는 성의식 그리고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런 뭐 왜곡되지 않은 예, 차별적이지 않은 그런 의식들을 좀 체계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사실 보호자들은 가정에서 이런 생활지도 교육과 함께 더불어 이런 디지털 성폭력, 성범죄에 대한 교육의 가이드라인을 국가에서 제공을 해줘야 돼요. 네, 생업에도 바쁘시고요. 뭐 얼마나 바쁘세요. 가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대응 수칙을 전 국민에게 네, 배포하고 계속 독려하고 하는 것처럼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공이 됐을 때 가정에서도 조금 더 손쉽게 이것을 실천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가정에서 알아서 하세요 하면은 막막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그 공교육 안에서 해야 되는 것들 또 저희같이 그 공교육을 싸고 있는 지역기관들이 지역사회가 해야 되는 일들 이것이 다 삼위일체가 같이 협심해서 이 교육들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유아 성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또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공부하고 프로이드에 대한 정신세계부터 유아성, 기초,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 발달 이런 걸 했던 것처럼 지금 김민수 센터장님 말씀하신 게 체계적인 어떤 구성이 되면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프로이드 같은 성에 대한 교육을 해주실 수 있는 분으로도 이렇게 우뚝 우리가 방송에서 좀 세워드리면 어떨까. 좀 이게. 되게 민망해요. 아니요. 저희 방송이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특별한 계층, 뭐 이런 게 아니라, 보편적인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가족들, 뭐 청소년들, 뭐 청년들이 다 보고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우리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주기적으로 나오셔서
우리 이렇게 강좌도 해주시고 방송도 해주시면 저희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하여튼 저희는 아빠들이잖아요. 네. 보고 듣고 하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네. 네. 우리 그 안드롱님 성인지 감수성 뭔지 알아요? 그때 한번 우리 그 같이 배웠죠. 아 근데 되게, 진짜 그 중요하더라고. 충격적이게 저도 많이 그죠? 왜곡된 사람으로 갖고 있구나. 오늘 같은 얘기하면서도 둘째한테도 미안하고 갑자기 그 성교육 바로 효과가 있네. 그리고 한창 지금 이 그렇지. 알아가는 고 연령대에 있는 네 이거 오기 전에 이제 어제 그 이제 TV 프로에서 원더우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그 영화 보면서 제가 흐뭇하게 앉아 있으니까 아빠 뭐가 그렇게 좋아요? 나는 야 걸그룹도 좋더라. 그게 너무 제게 너무 그게 그냥 그럴 게 아니라 의견을 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막 그런저런 생각하면서 근데 지금부터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럼. 걔 이제 둘째는 이거 꼭 보니까 알지? 그래도 착하다 우리 아는 보라니 잘안 보네. 거기는 말 안 들을 나이야 이제는. 24살이니까. 말 안 들을 나이야. 24살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려놔야 돼. 반도리를 잘해라. 일단 그래서 진짜 가정 그러니까 자꾸 뭐 남한테 할 게 아니라 진짜 가정에서의 역할이 네. 계속 맞아. 아직도 더 계속 있구나라는 맞아. 게 새삼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교육을 받아야 돼.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 시작은 이래나 저래나 우리 가정에서부터 네. 바탕이 돼야지 이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또 공교육 교육 안에서도 또 형성이 되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또 더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참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 보면서도 저도 한편으로는 우리 또 안드롱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얘기 듣고 나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게 지금 생각이 나면서 이게 정말 왜곡되고 잘못된 거를 나부터도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반성하게 됐는데 그러면 또 이게 성범죄와 이 가해자들 그리고 또 이 피해자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이게 양분화가 돼 있어요. 가해자를 바라보는 시선, 또 그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 그래서 이게 또 2차적인 또 2차 사고까지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성범죄 가해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피해자는 어떤 시선으로 우리가 또